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 2019년도에 6월 15일 날 표준교재가 새로 개편돼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새로 개편된 보건복지부 표준교재를 준해 가지고 기출문제, 그다음에 모의고사, 그다음에 뭐예요? 핵심 요약집 이렇게 해서 세 권이 들쌤 출판사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핵심 요약집의 특징이 뭐냐면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주요 지문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이 사례로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사례 예시,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기 쉽게 도표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그림으로 삽입해 가지고 한 번에 쏙쏙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책이 핵심 요약집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요약집을 다 단원별로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래도 또 시험 볼 때 되면은 또 틀리더라. 그래서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방법, 알면서도 틀리지 말라. 이래가지고 1번 옳은 지문 찾기 핵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핵심 지문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놨어요. 선생님들한테 강조를 해도 또 실수를 하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를 제가 주요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일상 업무 대행, 일상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뭐가 있죠? 네,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항목. 이러면은 뭐냐면 일상생활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걸 헷갈려해요. 이렇게 구별하기. 그렇지 않으면 예방은 예방대로 묶어내줬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예방, 골다공증 예방, 요실금 예방. 치료는 치료로 또 묶어놨고, 이래가지고 핵심 마무리 부록편에서는 선생님들이 전체를 공부하고 나서 또 요거를 분리를 했습니다. 공부하시기 편하시라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표준교재를 처음부터 뒤까지 쫙 보면서 숫자가 나오는 거를 쫙 정리를 해놨어요. 순서대로. 네 번째로는 뭐냐면 순서 나오는 것만 또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표준교재에서 다섯 번째로 표준교재에서 선생님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참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걸 한 번 더 용어풀이로 해서 어려운 용어들을 딱 정리를 해놨어요. 여섯 번째로 일반 대상자와 치매 대상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딱 표로 해서 분리를 딱 해줬어요. 그 다음에 2교시에서 치매에 대해서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45문항에.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특징에 대해서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핵심 요약집 책을 이렇게 쫙 보시고 뒤에 부록 부분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록의 마무리 핵심 포인트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옳은 지문 찾기 핵심 방법. 해가지고요. 뭐뭐 많이 들어가면 거의 틀린 지문이에요. 국가고시는 거의 99%가요. 옳은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표준교재에서 옳은 지문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4개는 틀린 지문을 만들어야지 돼요. 근데 이 틀린 지문 만드는 게 참 어려워요. 문제를 만들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만들 게 없으면은요. 지문에다가 가운데 만자를 붙여. 만자를 붙이면은 거의 틀린 지문이에요. 아셨죠? 이게 선생님들이 지문에서 만자가 들어가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지 돼. 이 만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근데 2019년도 표준교재에 만자가 들어가서 맞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가 어디냐면 요양보호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거기에는 만자가 들어가요.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맞죠? 네. 자동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호흡정지, 반응도 없고요. 반응도 없고 호흡도 없고 심정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상태에서만 사용한다. 알고 계시죠? 감염 대상자는 베개에 커버를 씌워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이렇게 표준교재에 요 네 군데가 만자가 들어가요. 그 외에 만자가 들어가면 거의 틀린 지문이다. 아셨나요? 네. 네. 자, 두 번째로 뜨거운 물. 어르신들을 상대로 뜨거운 물은 아니죠. 있죠? 목욕물도 어떻게 돼요? 따뜻한 물. 그랬는데 이 표준교재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 세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은요. 천식 대상자의 침구류는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된다?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로 빨아야 된다. 여기에서는 이제 뜨거운 물이 나와요. 옴 또는 머리니 대상자의 내의 및 침구류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피부 건조증의 원인은 뜨거운 물이다. 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천식 대상자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이유가 천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예. 그래서 심지어 천식에서 뭐라 그래요? 천쇼파, 천커튼은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천식 환자의 침구류는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로 세탁해라. 그 다음에 옴이나 머리니 같은 경우는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표준교재예요. 빨리가 나오면은요 거의 다 틀리는 답이에요. 빨리가 나오면 거의 틀려. 어르신들을 상대로 뭐든지 빨리 안 되죠. 예. 하지만은 딱 한 곳이 빨리가 나옵니다. 이 표준교재 전체에서 딱 한 곳만. 슬금한 경우 가능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힌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낙상 예방을 위하여 천천히 옷을 갈아입힌다. 다음 중 슬금 대상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낙상 예방을 위해서 천천히 옷을 갈아입힌다. 아니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실금 실변을 했다. 이거는 옷에 오줌이나 똥이 묻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빨리 갈아입어야지. 있죠. 입혀드려야죠. 피부에 트러블 생기잖아요. 그렇죠? 빨리 옷을 갈아입힌다. 이 표준 규제에서 빨리가 나오면은요, 요 한 곳 외에는 더 이상 없어요. 아셨죠? 네. 자, 고음, 큰 소리, 지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다 틀려요.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저음, 낮은 소리. 예, 저음, 낮은 소리. 어르신들은 고음에서 큰 소리에서 더 노인성 난청을 보인다. 더 잘 못 듣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저음으로 낮은 소리로 이야기해야지 된다. 그래서 고음의 큰 소리보다는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한다. 이거는 맞아요. 있죠?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X에 X 있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X예요. 노인성 난청 대상자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X예요. 있죠. 무조건 고음, 큰 소리 하면 다 틀려요. 저음, 낮은 소리. 아셨죠? 자, 주관적. 주관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요양보호사의 판단,
나의 경험, 요양보호사의 판단, 이게 뭐예요?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하면 다 틀려요. 객관적 이래야지 돼요. 아셨죠? 상대방의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이러면 맞아요. 객관적 나오면 맞아요. 근데 지문에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리는 거야. 아셨죠?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이거 틀려요. 근데 시험 문제 지문에 자주 나오는데 그럼 내가 그동안에 경험한 걸 생각을 해봐가지고 판단해 주는 게 맞지.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셔요. 아셨죠? 나의 경험이라는 건 뭐야? 주관적인 생각이야.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주관적, 나의 경험, 요양보호사의 판단 이렇게 하면은 다 틀린 거예요. 자, 시계 반대 방향. 지문에 시계 반대 방향 하면 다 틀려요. 시계 방향으로 해야지. 아셨죠? 예.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나오면 맞는 지문이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맞아요. 있죠? 유방을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해야지 맞는 거지. 시계 반대 방향 하면 무조건 다 틀려요. 시계 반대 방향만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꼭, 항상, 반드시, 단호하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의 다 틀려요. 적절하게 또는 약간, 예, 적당히 이런 단어가 나와야 맞는 지문이에요. 아셨죠? 네. 자, 대상자가 외출하기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 맞는 질문이죠. 치매 대상자가 외출하기 전에는 꼭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한다. X에 X, 강요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꼭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우리도 외출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치매 어르신이니까 꼭 화장실 갔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꼭 자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냐면 바람직한 태도, 의사소통에서 나오죠. 바람직한 태도. 여기에서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바람직한 태도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항상 밝은 미소 띠기. 네. 밝은 미소 띠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요양보호사는 감정 노동 서비스 종사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항상. 항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아셨죠? 와, 이거 많이들 틀렸어요. 항상 밝은 미소 띠기 이거 많이 틀렸어요. 항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지 되냐?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의사소통에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좋잖아요, 있죠. 왜냐하면 집중하고 있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자가 들어가서 맞는 지문이에요. 자, 적절한 말 속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세, 이거는 뭐냐면 다 맞는 거예요. 하지만 단호하게가 나와가지고 맞는 곳이 딱 두 군데 있다 이거예요. 표준교재. 어디냐? 성희롱 씨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 이럴 때 단호하게. 또 어디냐? 선망. 선망에서 불안초조해서 믿지를 못해 계속.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아셨죠? 여기에서는 항상 단호하게가 맞는 거예요. 그 외에 항상 또는 단호하게 이 단어가 들어가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계단에 작은 깔개를 깐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예, X.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있죠. 욕조나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틀린 지문을 만들어야지 되니까 욕실 안에 작은 깔개를 깐다 이렇게 되는데 작은 깔개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작은 깔개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자, 또 밤에 소등한다. 소등한다는 건 뭐야? 불을 끄는 거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낙상 위험이 있고 밤에 자주 화장실 가니까 밤에 어떻게 돼요? 조명등을 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 대상자의 욕구는 뭐냐면은요.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저 손주에 태권도장 가야지 되니 간식 좀 챙겨주세요. 이게 대상자의 욕구예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서비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 선생님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르신 돌보러 간 사람이니까 고객의 욕구에 맞춰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뭐예요? 대상자에 대해서만 서비스하는 것이 정해진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자, 저혈당 대상자에게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제공하였다. 저혈당, 당이 떨어진 대상자에게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제공하였다. O예요? X예요? X예요. 근데 이거를 O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당을 강화했다, 강화제 이렇다고 당을 강하게 해주나 보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하시는데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뭐예요? 당뇨병 약이에요. 당뇨병 약. 당뇨병 약이라는 건 당을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한테, 저혈당 환자한테, 저혈당 대상자한테 당을 떨어뜨리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제공한다는 건 이거는 당을 더 떨어뜨려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 자, 당뇨병 대상자에게 단순당을 제공하였다. 이건 X예요. 단순당. 단순당을 일부 어떤 분들은 아주 조그만 당인 줄 아는데 이게 단순당이 뭐야? 순수한 당. 설탕, 꿀, 조총. 순수한 당을 뭐라 그래요? 단순당이라 그래요. 단순당. 그러니까 당뇨병 대상자에게 단순당을 준다는 거는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있죠? 자, 금식한 상태라도 당뇨병 약은 복용한다? X예요. X. 저혈당이 올 수 있죠. 금식 자체가 당을 좀 떨어진 상태일 텐데 거기에 당뇨병 약을 주면 어떻게 돼요? 당을 더 떨어뜨리니까 안 돼요. 자, 금식한 상태라도 고혈압 약은 복용한다. 맞아요. 있죠. 그러니까 금식한 상태일지라도 뭐예요? 고혈압 약은 드려야지 돼요. 고혈압 약은 드려야지 돼요. 예. 자, 과음한 상태일지라도 고혈압 약은 제공한다. 알코올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부작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과음한 상태일 때는 어떤 약도 안 돼요. 아셨죠? 네. 고혈압 약도 안 돼요. 이거 좀 한 번 더 기억하고 가시고요. 자, 서비스 추가, 변경,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린다. 또는 동료와 의논한다. X에 X. 이 표준교재 전체에서요. 요양보호 개론 사회복지 파트에서요. 가족에게 보고한다. 보호자에게 알린다. 동료와 의논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틀려요. 무조건 뭐예요? 시설장.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아셨죠? 예, 요게 이제 옳은 지문 및 핵심 찾기 방법이었습니다.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핵심 지문. 기출문제에 이제 자주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걸 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있죠. 그래서 아유 매일같이 이렇게 와서 나를 돌봐줘서 고마워요. 아유 어르신 무슨 말씀을요. 어르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또 좋은 직장이 생겼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있죠.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 2번.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을 하는 곳은 어디예요? 등급판정위원회. 이거 좀 꼭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별하기. 선생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은요. 일상 업무 대행,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 이게 일상이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구분시켜 주실래요? 네. 요양보호 서비스 중에 표준 서비스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일상 업무 대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품 구매해오기, 약 타오기, 은행 업무 보기, 관공서 업무 대행하기. 그래서 일상 업무 대행.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게 우리 표준 서비스에 자주 나오거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뭐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주변 정돈. 예. 그러니까 취사하기 위해서 뭐예요? 장보기가 또 여기 들어가야지 돼요. 취사, 장보기, 세탁, 청소, 주변 정돈.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서비스. 우리 엄마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상생활 서비스가 뭐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주변 정돈. 그래서 취사를 하기 위해서 뭐야? 장보기까지 들어가야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 이거는 뭐냐면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가 들어오죠. 등급 내주기 위해서. 그때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냐, 상당 부분 필요하냐, 일정 부분 필요하냐 이러면서 평가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이 나오면은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안 돼. 이거를 읽어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랑 비슷해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랑 비슷해요. 여기에서는. 아셨죠?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소변 조절하기. 이게 뭐예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 12가지. 이거 좀 꼭 좀 알고 가셔요. 아셨죠? 네. 가끔 시험 문제 좀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랑 많이 헷갈려 해요. 자, 노인학대가 의심만 돼도, 선생님 노인학대가 의심만 돼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특히 노인학대에 대해서 한 문제 꼭 나오거든요. 항상 나오는데 한 문제 이상 나오는데요. 요양시설에서 동료가 노인학대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이렇게 동료가 노인학대를 해요. 이럴 때 지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1. 경찰서에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돼. 노인학대가 의심만 돼도 경찰서에 신고하든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이것 좀 꼭 좀 알고 가세요. 동료에게 대상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5번 성희롱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성희롱식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은 뭐야?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자, 노인은 약물에 민감하며 신장 기능 저하로 약물 중독이 잘 온다. 노인분들은 뭐예요? 약물에 민감합니다. 이거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는 했을 때 거의 뭐 감소한다, 저하된다, 둔하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인식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약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노인분들은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아기들은 체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아기 몇 킬로입니까? 그래서 킬로당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정량만 약을 복용시키죠.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은 체표 면적은 크지만 뭐예요? 모든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물에 민감한 거예요. 아셨죠? 예, 약물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약물 중독에 잘 걸리는 이유는 하고 한 2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신장 기능 저하. 예, 그래서 신장이라는 데는 최종적으로 모든 영양소가 흡수되고 마지막으로 노폐물만 방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약물을 흡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요? 방광으로 나와야지 되는데 이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니까 방광으로 노폐물로 같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체내에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약물 중독이 되는 거지. 아셨죠? 네. 그래서 노인분들이 약물 중독에 잘 걸리는 이유는 신장 기능 저하, 간 기능 저하 2가지예요. 예, 간에서 하는 기능은 인체에 한 500여 가지 기능을 해요. 인체 화학 공장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간에서 일단 해독을 하고 분해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 분해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저게 해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약이 약물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약물 중독의 원인은 신장 기능 저하, 간 기능 저하 이렇게 알고 계셔야지 돼요. 자, 노인의 가족 관계에서의 문제점. 노인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냐? 고부 갈등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다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고부 갈등의 원인은 가치관과 세대 차이. 이렇게 또 한 문제 따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자, 위궤양의 주증상. 위궤양의 주증상은 뭐예요? 위천공, 위출혈, 위협차.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요. 위천공, 위출혈, 위협착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은 위궤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증상 가지고도 질환을 물어보고, 예. 노화로 인한 이 신체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시험 문제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소화기계 특성. 소화기계 특성에서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지 되는 것이 노화로 인해서 미래가 감소된다. 미래가 뭐예요? 맛을 느끼는 세포수. 그러니까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감소된다. 그래서 미각이 둔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후각 기능도 감소된다. 그래서 미각은 어떻게 변화가 있냐? 짠맛과 단맛에 둔하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자꾸 음식을 짜고 달게 해요. 신맛과 쓴맛은 증가한다. 이거 좀 꼭 좀 알고 가셔요. 아셨죠? 호흡기계 특성은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된다. 폐포가 뭐예요? 공기주머니죠, 공기주머니. 그러니까는 공기주머니의 탄력이 떨어지니까 이 폐포 안에 어떻게 돼요? 공기가 일부 차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는 그 나머지 부분만 어떻게 해요?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폐활량이 감소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폐활량도 감소돼서 쉽게 숨이 찬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꼭 헷갈리지 말고 기억해야지 될 게 뭐냐면 기침 반사가 감소된다. 있죠? 노화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침 반사 감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노화로 인한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기침 반사가 증가한다 이러면 아 그래 맞아. 시골에 가면은 그냥 어르신들 동네방네 해수기침하느냐고 아주 새벽잠을 깨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침 반사 증가한다 그러면 맞소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것 좀 제발 착각 좀 하지 말아줘요. 선모 운동도 감소된다. 우리 기관지에 선모가 있는데 이 선모 운동도 감소가 돼서 이 저기 뭐냐면은 먼지나 이러한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지 분비물이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혈관계 특성. 여기에서도 선생님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노화로 인한 심혈관계 특성,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 심장 근육이 노화로 인해서 두꺼워져요. 그래서 심장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거의 노화로 인해서 감소하고 둔하고 이러는데 증가하는 게 있어요. 심혈관계에서 뭐야? 심장 근육량이 증가해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책에는 심장 근육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고 19년도 개정판에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되고요. 심박동수도 감소돼요. 그래서 심박출량이라는 거는 심장이 수축했을 때 나가는 혈액량이에요. 그래서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되고 심박동수도 어떻게 돼요? 감소된다.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나면 현기증 나고요. 그다음에 하지 부종과 하지 정맥류, 치질 이런 문제점들이 온다. 자, 예방 및 치료. 예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좀 꼭 좀 구분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퇴행성 관절염 예방. 자,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연골이 어디에 있어요? 관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골이 닳아서 그래서 관절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수영 참 좋죠. 수영. 그다음에 체조 또는 요가. 그다음에 평평한 흙길 걷기. 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뭐예요? 체중 부하 운동, 걷기. 체중 부하 운동, 걷기 이거 딱 하나 있어요. 요실금 예방을 위해서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방광이 골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골반 근육 강화 운동.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어떻게 방광 기능도 강화시켜주는 거죠. 여기에서 선생님이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실금 어르신들은 어떻게 돼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라. 하루 2000 내지 3000cc 이상의 수분 섭취를 해라. 예전 책에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아셨죠?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시험 볼 때 요실금 예방으로 옳은 것은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이렇게 지문에 딱 나와요. 그러면 맞아 우리 어머님 요실금 때문에 소변이 질질 샌다고 아주 통 물을 안 잡수셔.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오히려 더 뭐야? 2000 내지 3000cc 이상의 수분 섭취를 더 많이 해야지 된다. 충분한 수분 섭취. 아셨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방광이 소변이 꽉 차고 샥 나오고 또 꽉 차고 샥 나오고 방광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수분 섭취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가야지 돼요. 그 다음에 변비 예방. 변비가 있으면은 심주면서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니까 요실금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변비를 예방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치료로 들어갈게요. 골다공증 치료. 골다공증 치료는 칼슘과 비타민 D. 비타민 D는 자외선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 빈혈 치료는 뭐예요? 철분과 비타민 C.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나왔어요? 빈혈약을 먹을 때는 오렌지 주스와 같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아셨죠?
예, 예. 거기 비타민 C에 가루하고 오렌지 주스 써놓으시면 돼요.